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이 나에게 아프다고 말할 때라는 책입니다. 메건 맥도너지음, 권혜아 옮김, 문학수첩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를 위한 일분을 만든다는 것은 해야 할 일들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을 찾아서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한 일부는 아침에 눈을 뜬 직후 또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질 수도 있고 산책을 하는 동안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심호흡 같은 단순한 동작을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맞서 새롭게 마음을 먹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휴식과 회복을 위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을 위한 1분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묵하면 나중에 대가를 치릅니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거나 문제를 회피하고 빙빙 돌려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가치 있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침묵을 유지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한 발 물러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거나 사소하게 느껴질지라도 자신의 진실을 조금씩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가령 식당에서 웨이터에게 그저 좋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솔직하게 음식이 실망스러웠다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실제보다 더 극적으로 보이도록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역할도 너무 오래 하면 진이 빠지고요. 일도 너무 많이 하면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라도 너무 오래 또는 많이 하면 아무런 맛도 없는 몸이 건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음식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변화와 절제를 통해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에 갇혀 있는 듯한 단조로운 느낌이나 삶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아득히 먼 곳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다림은 종종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 우리는 종종 에너지를 지나치게 발산하게 되며 그 에너지는 마땅한 배출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반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천천히 현재 상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기다림 모드로 전환하다 보면 많은 경우 근심이란 미래에 대한 기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제의 생각에서 나오고 오늘의 생각은 내일에 대한 생각을 낳습니다. 인생이란 마음이 창조해내는 것인데요. 줄을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교통체증 또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 기다림으로 인해 근심이 커져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숨겨진 이점을 찾아낼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누구나 당혹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 또 하고 있는 일이나 자신의 말,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나 행동들 때문에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를 한 발 물러서게 만들며 진실된 인생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당혹감이 들 때마다 그것을 한 발 앞으로 다가서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반갑게 맞이하면 좋습니다. 당혹감을 느낄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한 발 물러서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좋습니다. 또 당혹감에 빠져들지 않고 그저 그것을 인정하고 불편한 마음 상태에도 불구하고 강한 액션을 취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당혹감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당혹감은 그 자리에 확신만을 남긴 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따분하고 단조로운 일상이 우리를 무기력한 상태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탈출하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습관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우선 하루를 다르게 시작해 보는 것인데요. 아침에 늘 하던 이메일 체크를 하루쯤 건너뛰거나 일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해보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항상 하던 방식이 아니라 반대의 방식을 따라해 보는 것인데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습관이나 그에 따른 노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습관이 자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또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해롭게 느껴지는지 1분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상의 용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은 버티고 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버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순전히 의지를 통해 어떤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는 긴장된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감정은 굉장히 조급한 상황에서 인내심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할 때나, 화가 난 상태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할 때, 혹은 피곤하지만 활력을 찾으려고 할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용기란 원치 않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은 전염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기분이 좋아졌다가 순간 다시 나빠지기도 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는 기분도 전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평가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쓰고 고뇌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말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일을 하는 동안 현재보다 더 나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자책하곤 합니다. 고민하고 자책하는 대신에 평화로운 순간과 만족스러운 상태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위한 방학도 필요합니다. 요즘 자신의 습관은 무엇인지, 하루 종일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 만약 자신이 매일 하는 일들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틀에 박혀 있다면 자신의 관심이 닿는 영역을 좀 더 넓게 만들어 일상을 벗어나 마음에 휴식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항상 같은 길로 다녔다면 오늘은 다른 길을 선택해서 새로운 나무, 다른 하늘을 바라보면 좋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설 때 그 공간 속에서 감사할 무언가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상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방학이라는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일이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은 무엇을 하는지, 꿋꿋이 밀고 나가는지 아니면 포기하는지, 대신에 다른 무엇을 시도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난관에 부딪힐 때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부인하거나 억압과 답을 강요하는 태도는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경험을 가리는 가면일 뿐입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만약 난관을 역으로 이용해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쉽게 고통 없이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그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을 빨리 해치우고 해야 할 일 리스트에서 삭제하자는 식의 생각보다는 꾸준한 착실함이 삶에서 더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삶에 대한 태도는 천천히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착실한 자세를 통해서는 단기간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장기간의 착실함은 그 나름대로의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꾸준함과 편안함은 우리가 의도했던 바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참을성을 준다는 뜻입니다. 당장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마음과는 반대로 꾸준히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훨씬 높은 차원의 심적 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존재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일지를 정하는 일인데요. 자신의 관심이 가는 곳으로 자신의 에너지가 흐를 것이고 자신이 취할 행동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산되고 산만한 관심은 똑같이 산만한 행동을 취하게 하고 결과도 별 볼 일 없게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세심하게 결정한다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삶의 시간을 향한 끊임없는 몸부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곧 스스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쯤 간 길이 제일 위험합니다. 중간 정도 간 길에 서 있으면 일종의 안도감이 생깁니다. 초보라는 말은 경험이 없고 능숙하지 않으며 남들보다 덜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한편 숙련이라는 단어는 경험이 풍부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전자는 기꺼이 질문하는 태도를, 후자는 기꺼이 대답해주는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초보자도 숙련자도 아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위험은 있습니다. 진전을 위한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도 있다는 점이 바로 함정입니다. 전문가 대우를 받는 시간이 오는가 하면 초심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도를 택함으로써 안전하게 그곳에만 머물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갖고 끝을 향해 달려볼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퀴즈 영상입니다. 1. 뭐뭇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곧 스스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2. 변화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뭐뭐에서 시작된다. 3. 뭐뭐란 원치 않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이다. 4. 기다림은 종종 뭐뭇을 만들어낸다. 5. 지금 뭐뭐 하면 나중에 대가를 치른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책임져야 할 일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루 1분만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